되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분들도 네. 제대로 원칙을 가지고 피부도 재생시켜서 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보고 네.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네. 실리콘 염증이나 뭐 여러 가지 구축 반응이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다 고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다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알람TV 안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 주얼리의 이지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아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원장님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저희 노래 기억은 하시나요? 기억하죠. 조금만. 네. 제가 제일 기억 남는 노래는 네. 그 가요 톱10에서도 1위를 계속했던 네가 참 좋아. 짝짝짝.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짝짝짝. 음이 안 맞는다. 괜찮아요. 네. 원장님께서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영광입니다. 네네. 네, 제가 이렇게 코알람 TV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코어를 알려주는 남자라는 주제에 맞게 코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제 주변에도 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지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질문을 또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제가 대신하고자 오늘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태원 원장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두텁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알람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꿀정보,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연 씨가 궁금한 거는 오늘 뭐든지 물어보시고 저도 네. 성심껏 네. 잘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예전에는요, 코 성형이라고 하면은 우리 실리콘, 보형물, 뭐 이렇게 이물질을 꼭 넣어서 이제 수술하는 것만을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무보형물 코 성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네. 정말 코 안에 아무 이물질을 넣지 않고 코 성형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 성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코 수술의 95%가 실리콘만 넣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대부분 실리콘 부작용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실리콘을 그냥 빼죠. 네네네. 빼고 보통은 6개월 있다가 네.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요. 네네. 그럼 실리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축이나 다른 변형이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6개월을 기다려요. 네네. 기다렸다가 다시 또 가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실리콘을 잘 깎아서 넣는 것만 수술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실리콘을 또 넣어요. 그러면 또 부작용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몸은 결국에는 어떤 이물질에 대한 네네. 그런 거부 반응이나 네네. 반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면역 반응도 있고. 네. 그래서 보형물이 아닌 무보형물, 그러니까 네네. 실리콘이나 어떤 네. 이물질이 아닌 연골 조직으로 하는 코 성형을 네. 생각하게 됐고, 네. 콧대하고 코끝을 전부 연골로만 그렇게 수술하는 그런 코 성형 수술을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이물질이 그 실리콘이 안 좋긴 안 좋나 봐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다들 실리콘을 했는데 정말 재수술에 맞아요. 많이 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와, 코 성형은 한 번 하면 기본 3-4번은 해야 되는 맞아요. 거구나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와, 실리콘이 아닌 이제 연골 조직으로 무보형물 수술을 한다고 하니 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몸은 어쨌든 면역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거가 아닌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면역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리콘을 넣어서 네. 한 1-2년 모양에 예쁠 수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그게 잘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2년 지나면서 트러블이 생기고 염증이 맞아요, 생기면 맞아요. 다시 또 병원에서 또 수술을 맞아. 했는데
다시 수술할 때 또 실리콘을 또 넣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3번, 4번, 어. 5번, 6번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는 지인분들한테 추천해 줘야겠어요, 제가. 네. 자가 연골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가 연골은 만약에 나한테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수술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연골이 없어요. 연골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코가 낮아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이 연골이 없으니까 코가 네. 낮은 거죠. 서양인들의 연골이 튼튼하니까 코가 네. 높은 거예요. 아, 그 차이구나. 네, 근데 동양인들은 수술하는 이유가 서양인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네. 수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제일 간단한 게 모형물인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게 제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수술하고 코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제 연골은 자가연골이 제일 좋겠죠. 근데 그쵸. 자가연골을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네. 이 귀연골, 네, 하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서 빼는 자기 늑연골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코가 약한 사람은 네. 귀도 약하고, 아, 그래요? 네, 비중격도 약해요. 아, 정말요? 네.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하면 또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아, 약하니까. 어머 세상에. 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연골이 너무 네. 약하거나 채취가 힘드신 그런 분들은 네. 자기 연골 중에서 일부 귀연골을 좀 쓰고 네. 기증연골이라고 그 도네이션을 받은 연골이 있어요. 아. 면역 반응을 없앤 네네네. 그 연골하고 같이 쓰면 어. 자가연골, 늑연골을 쓰지 않아도 네. 모양을 잘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차이가 있어요. 자가 늑연골과 기증연골의 차이는 네. 자가 늑연골은 굉장히 튼튼해요. 오, 네네. 그러니까 빼자마자 바로 네. 하기 때문에, 바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고 모양을 더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기증연골은 좀 네. 약해요. 어. 왜냐면 공정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우선 레디에이션이라고 방사선 처리를 해서 면역세포를 없애고 그쵸, 면역 그쵸. 반응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약간 약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증연골을 써도 되는데 네. 기증연골 할 때는 과도하게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높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네네. 자가 조직을 쓰는 게 좋고, 네네. 일반적으로 좀 자연스러우면서 오똑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귀연골과 기증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증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증 연골만 써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우리 네. 저기 간도 기증받고 네네, 맞아요. 콩팥도 기증받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연골은 우리 몸에 항원이 없어요. 아, 나는 뭐 누구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항원이라고 아,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우리 혈액형도 A형, B형, 그쵸, O형 그쵸. 있듯이. 네. 근데 연골 자체는 그 음. 항원 성질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연골 조직을 떼서 다른 사람 거를 가공 처리해서 이식을 해도 네. 면역 반응이 생기지가 않는 그런 음.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코 수술은 그 콧대는 실리콘으로 하고 코끝은 연골로 수술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무보형물 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그거는 분명히 보형물 실리콘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실리콘 그렇게 수술하고도 네. 염증이나 문제가 생겨서 많이 오세요. 네, 맞아요. 근데 한국 여자분들이나 한국 남자분들은 콧대가 네. 낮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콧대를 높게 하고 싶은 게 하나의 네. 또 로망이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실리콘을 안 쓰고 네. 전부 연골로 네. 콧대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부 연골로 콧대, 코끝까지 하면 그거는 무보형물 수술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연골을, 갈비 연골이나 이런 연골을 통째로 해서 콧대에 많이 넣었는데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그 늑연골이 휘는 네. 성질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코가 높아지긴 했는데 확 휘어 보이는 휘는구나. 그런 네. 현상들이 되게 많았고 네. 요즘에는 그런 늑연골을 다집니다. 네. 마늘 다지듯이 다져서 그거를 어떤 틀에 넣어가지고 네. 이거를 딱 굳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넣으면 휘질 않아요. 야, 진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정말 네네. 최고입니다. 최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주변에 그 뭐 연예인 동료분들도 그렇고 진짜 코 재수술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들 실리콘 문제였어요. 맞아요. 그 염증. 그것 때문에 실리콘을 뺐다가 넣었다가 꼈다가 넣었다가 나 또 재수술해야 돼. 막 엄청 많이 봤는데
이건 좀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다들 안태환 원장님을 마지막에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다, 정말 병원에서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했을 때 다들 안태환 원장님을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정말 신의 손을 가지신 원장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우리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는 실리콘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환자들이 거의 포기하고 온 환자들도 많죠.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되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분들도 네. 제대로 원칙을 가지고 네. 다 피부도 재생시켜서 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와. 그리고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실리콘 염증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구축 반응이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다 고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다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태환 원장님한테 오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업계에서 유명하세요. 정말 이 신의 손을 가지신 분이라고. 다들 우리 그 연예계 쪽에서는 코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안태환 원장님한테 가. 우리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워낙 유명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아 씨가 과찬의 말씀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제가 오늘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정말 참 깨알같이 많이 좋은 정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외모에 대해서 어렸을 때보다 더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네네.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네. 이 줄기세포란 어떤 건가요? 줄기세포라는 거는 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